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면 즉시 응급 처방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공용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인 함양상림공원이 맨발 걷기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천공항 항공편 축소 방침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저가 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덥습니다. 경남의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첫 소식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함안군 함안면. 59살 강석강 씨가 제초기를 돌리며 논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현기증이 나고 찬물을 냉수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게 고충이라면 고충입니다. 현재 이곳의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35도까지 치솟았는데요. 5분만 서 있어도 셔츠가 젖기 시작하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덥습니다. 이처럼 폭염특보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에도 창녕과 밀양에서 반일을 하던 50대 남성과 여성이 열탈진 증상을 호소하는 등 경남에서 온열 질환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약자가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 10명 가운데 3명이 65세 이상일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된 이후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구역감,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서늘한 곳으로 즉시 자리를 옮기셔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자치단체도 분주합니다. 경상남도는 무더위 쉼터를 지난해보다 220곳 늘리고 맞춤형 쿨링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논밭 예찰 활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MBC 경남 탐사기획팀이 지적해온 창원시 공용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 창원시가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그 개선책을 정리했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구청장들의 공용차에 부착한 썬팅지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또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알리는 창원시 마크도 부착했습니다.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용차 헐값 매각 지적에 대해선 관리 규칙을 변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매뉴얼에 따라 승용차 매각 시기를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승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청과 각 구청,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공용차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검표를 만들어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운행거리, 외관 상태 등 11가지 사항을 점검해 관리가 소홀한 게 드러나면 즉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집중 점검을 앞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공용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공용 차량을 환수 조치해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책은 구청장들이 공용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던 운전기사들의 시간의 수당이 큰 폭으로 줄어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개 구청 운전기사들의 3년치 초과 근무 수당을 확인한 결과 새벽과 야간 근무를 통해 한 달 평균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가 공용차 개선책을 적극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도 공용차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밤더위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현재 통영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기온이 최고 35도 이상 올라 폭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오후 사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아침까지 남해안과 일부 서부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3도, 양산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3도, 합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온다습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쭉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함양상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으로 언제 가도 좋은 곳인데요. 요즘은 맨발 걷기의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함양상림의 숲속마당. 기차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지금 세계여행 중입니다. 에펠탑도 보고 있을 거예요. 프랑스 가는 기차예요, 그러면? 네. 흙마당 한편에선 소꿉놀이가 한창입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은 모두 맨발. 발바닥이 아플 만하지만 마냥 즐겁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로 매주 한 차례 상림에서 흙장난에 맨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프지만 그래도 돌로 느껴보니까 재밌어요. 상림에는 1.2km의 맨발길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압 때도 이게 바로 힐링이야. 바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맨발로 느리게 걸으면 평소 스치던 숲속도 보입니다. 사랑나무로 불리는 열리목, 이끼로 덮인 참나무, 한가로운 한 쌍의 원앙까지. 여기다 물소리, 새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상림은 천년의 숲과 시냇물과 새들의 지저김이 있는 맨발 걷기 최고의 명소입니다. 숲속에서 나오면 상림의 연밭. 절정은 지났지만 은은한 연꽃이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더위도 식히고 이번 피서철에는 함양 상림에서 맨발 걷기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대한항공의 사천공항 항공편 간편 계획에 대한 반발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더해서라도 저가 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전국의 공항 가운데 저가 항공을 통해 활성화를 꾀한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양양공항입니다. 승객 수 감소와 항공기 간편으로 폐쇄 위기까지 놓였던 양양공항은 저가 항공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를 유치해 현재 제주와 김해 노선 정기편을 하루에 2차례가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매년 7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엔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면허를 따내 오는 10월 첫 운항을 앞두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13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만큼 강원도 유명 관광지의 특수도 기대되며 2021년까지 양양에 상주하는 항공사 직원만 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효과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서부 경남 국회의원들은 나몰라라 하며 뒷짐을 지고 있고 시장 군수들도 뚜렷한 입장이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작년에 73억이라는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 1억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라 볼 수가 있죠. 2016년부터 검토하던 경상남도의 저가 항공사, 즉 남부에어는 영구 용역 결과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설립 추진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과거 중국 전세기를 운항한 경험도 있는 만큼 국제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산청 한방약초축제, 10월에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사천 에어쇼 등 하반기 서부 경남의 큰 축제를 맞아 중국과 동남아를 겨냥한 전세기 취향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정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단체, 금융기관, 농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창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일본 수출 규제 설명회도 오는 6일 열립니다. 네, 이어서 매주 영화 개봉작을 소개하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애니메이션부터 공포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현재 상영 중인데요. 이번 주 개봉박두에선 우리 영화 두 편, 사자와 엑시트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용우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꼭 들어주실 거야.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복수하자. 복수하자.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상처로 세상에 대한 불신만 남은 격투기 선수 용우. 나 원래 십자가만 보면 막 화가 났었거든요. 어느 날 악몽을 꾼 뒤 손바닥엔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고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편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래요? 집 남쪽에 십자가가 있대. 십자가? 거길 가면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 거기에서 만난 구마사제 안신부로부터 자신이 지닌 특별한 힘을 깨닫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그딴 거 믿지도 않는데 이게 왜 생겨요? 이게 왜 생기냐고! 혼란 속에 등장한 검은 주교, 지신. 사람들을 홀려서 악마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있어. 세상을 구할 능력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용우.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왜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 제게 힘을 주소서. 악마와 싸우는 격투기 선수, 그 새로운 대결을 영화 사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을 떠. 넌 하루 종일 뭐해? 너는 요새 뭐해? 그래, 요즘 너 좀 장가 못 가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한 잔 더 드릴게요. 한땐 잘 나갔지만 지금은 눈칫밥 먹는 백수 용남. 고의를 축하드리면서 어머니 칠순잔치가 한창이던 그때 갑자기 의문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연기에 정체된 유독가스.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한 친척어른, 철없는 사촌 동생들, 그리고 나입니다. 건물에 남은 건 한때 짝사랑했던 동아리 후배 의주와 자신뿐.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렇게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서 낼 거야. 그러게 저런 데서 일하지 뭐 한다고 아직도 놀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용남과 의주는 왕녀의 등산 실력을 살려 옥상 탈출을 감행하고 다른 거. 가스 테러 현장에서 대피 중인 시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학 시절 죽어라 산만 탔던 게 이렇게 쓰일 줄이야. 우리 완등 가자. 그래 가자. 완등.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 속 인생이라고 다를 쏘냐. 생존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의 이야기, 영화 엑시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3050 직장인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존이 오늘 오전 10시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개소식이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진주시 사무국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고스트파크 축제가 오늘 오후 3시 합천군 영상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2019 밀양 공연예술축제 개막식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밀양 연극촌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우선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재원 협의를 부산시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거가대교를 정부가 인수하게 하는 방안과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 등 장기 대책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거제가 지역구인 김한표 의원도 거가대교를 국도로 편입시켜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일명 거가대교법을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어제 오후 낙동강 창녕 함안보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조 장관은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여름철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먹는 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낙동강 창녕 함안보 지점은 지난달 20일 올해 최초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가 지난 18일에는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경남 학교노조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 29일 경남교육청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교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일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막말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는 합당하지 않다며 이번 처분 결정에 대해 경남학교노조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의학연구소가 협약을 맺고 다문화 가족 무료 건강검진을 합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대상 가족은 지난 6월부터 시, 군을 통해 신청받은 가족 가운데 선정합니다. 검진 내용은 27개 중 96개 항목으로 초음파와 위암 검사, 간질환 등 1인 50만 원 상당이며 도는 앞으로도 한국의학연구소와 지속적으로 협약을 맺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해양 스포츠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가 오늘 저녁 거제 지세포 해양공원에서 열리는 콘서트 블루나이트 지세포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거제 해변 곳곳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바다야 놀자라는 주제로 창현 거리 노래방과 붉은 콘서트 같은 각종 이벤트와 공연을 모두 지세포와 학동, 구조라 해변에서 진행해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영 한산 대첩축제가 다음 달 10일 개막해 닷새 동안 통영 도남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순신의 물의 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드론 라이트 쇼와 거북선의 전쟁 퍼포먼스, 불꽃쇼 등 색다른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한편 통영시는 통영 한산 대첩축제의 일환으로 동네 도남 관광단지에 이순신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역사를 한데 모은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지역 독립운동 연구자를 포함해 전문가 9명은 3.23 창원 은민 독립만세운동과 4.3 삼진연합대 의거, 4.3 웅동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고증을 거쳐 지역과 참여 인물, 역사적 의미 등을 담은 자료집을 12월까지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KBS 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KBS는 본사와 총국 중심의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KBS가 경영부실의 책임을 회피한 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할 지역방송국을 유명무실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 민물고기 연구센터가 어제 밀양강 일대에서 민물고기 방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붕어와 잉어, 뱅장어, 동사리 등 5만 4천여 마리를 방류했으며 동사리 방류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연구센터는 다음 달 초까지 도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에 잉어 30만 마리와 붕어 15만 마리, 뱀장어 3,300만 마리, 동사리 2천 마리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진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자유시장 일대에서 가맹점 모집과 상품권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모든 읍면동에서 가맹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는 진주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과는 달리 지역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